자, 226페이지 보십시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 첨부 정보를 하고 있는데 예상 문제는 한 문제입니다. 양이 많아서 그렇죠. 전체적으로 앞전 시간에 했던 등기필 정보라든가 이런 걸 물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이 시간에 이제 바로 제3자 허가 동의 승낙서에 농지 증명 있죠. 227페이지 바로 보십시오. 이 큰 표가 있는데 이거를 농지 증명 O 첨부하는 거, 첨부하지 않는 거 X, 위에 칸에 O 밑에 칸에 X인데 다 늘 외우는 게 아니고 우선 지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농지 거래 또는 농지 취득하고 여러분이 항상 내가 합니다. 여러분이 농지를 취득하고 등기할 때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요하느냐? 일반적으로는 요하죠. 그러나 요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항상 내가 합니다. 몇 가지고 시험 위주로 설명드리는데,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차 과목 우리 공법에 농지법, 요 농지법 시간에 이거 배우죠. 그리고 우리는 등기할 때 이제 농지 증명 요하느냐 요거 묻는 거고, 그죠? 헌법에 경자 유전의 원칙, 그게 농지는 농민, 농업인이, 농민이라 하는데 예를 들 때 농업인이죠. 농지법에는 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비농업인이 아닌 자, 비농민은 농업인이 아니면 농지 취득을 못하게 하는 게, 금지하는 게 원칙이죠. 그러면 여기 이제 표를 보시면 농지 증명 요하는 게, 그죠? 대부분 이런 거죠. 농지 매매 증여 교환 쓰셨죠, 맨 위에. 여러분 제일 많이 묻는 게 농지 매매 아닙니까? 매매. 농지 매매하고, 이 매매가 개인이 국가로부터 매매하든 개인 간에 매매하든 농지 매매에 따른 취득은 농지 증명 요하는 거고, 그죠? 그리고 농지 양도 담보도 있지만, 공매라고 써졌지만 여러분 농지 경매, 여러분이 요거 아셔야 됩니다. 경매 지금 외우라는 게 아니죠. 이해해야 됩니다. 농지 경매 받아, 여러분이 만약에 농지를 경매 받아 가지고 등기할 때는 농지 증명 이거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탁 물을 때요, 신탁 해지, 명의 신탁 해지 이렇게 해놨지만 우리 신탁 등기 있죠. 농지 신탁. 농지를 신탁하고 등기할 때도 농지 증명 있어야 되고요. 요거는 이 농지 증명으로 물었던 게 아니고 신탁 물을 때 보세요. 신탁으로 농지 소유권 이전해 갈 때, 또는 신탁을 원인으로 농지 취득해 갈 때 요거 농지 증명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음은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특정 유증인데 나중에 상속인이나, 가장 쉬운 게 상속인이나 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이 농지를 여러분이 상속인으로서 농지 상속받아 가거나, 아니면은 상속인한테 농지 유증해 줄 때는 농지증 필요 없고, 여기는 상속인 이외의 자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것이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하고 농지 이전해 가는데, 자, 농지 전용 요거는 여러분 농지 전용 허가 신고는 농지법 시간에 배웁니다. 농지 전용이 무슨 뜻입니까 하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려면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해야 되는데, 요거 하고 농지 취득할 때는 농지 증명 이거 받아야 됩니다. 이 농지법 시험에 우리 등기법이 아니고
농지법 시험에 최근에 문제 나올 때 농지법의 공법 시험에 농지 증명 요하는 경우 물어가지고 답이 오고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하고 이전해 가거나 취득해 가는 거 요걸 답으로 냈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농지법 시간에 공법 시간에 배울 겁니다. 국가나 지자체, 국가가 있죠. 여러분 이거는 뭐 상식입니다. 국가가 농지 취득할 때 또 국가 중에 지자체나 이런 거 들어보셨죠? 농어촌 공사, 국가가 설립해 놓은 농어촌 공사 있죠. 농어촌 공사. 그 공사가 국가기관 아닙니까? 하여튼 공법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뭐 할 때는 이런 거 필요 없죠. 농지 증명. 그 다음에 농지를 매수하는데 국가나 지자체가 농지 취득할 때는 필요 없고 여기는 뭐냐 하면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농지 매수하여 개인이 요겁니다. 아까 국가 지자체가 취득하는 거는 밑에 칸에 그 밑에 칸에 비업 있죠. 비업. 그 밑에 칸에 비업에 국가나 지자체가 농지 취득할 때는 필요 없고 농어촌 공사. 그러나 국가로부터 개인이 시험에 나온 거는 국가로부터 개인이 농지 매수가 매매죠. 매수하여 등기할 때는 그건 개인이 국가로부터 매수하더라도 개인이 매수하는 거니까 그 농지 증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학교 있죠. 뭐 초중등 교육법이나 그 다음에 교육법이나 학교인데 학교가 취득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죠. 학교가 아니고 학교법인이 농지 취득할 때는 학교가 함부로 농지 취득하면 안 되죠. 물론 농업학교도 있겠지만은 일반 학교 농지 취득할 때 농지 좀 있어야 되고 지역 이거는 농지 전용 허가 신고는 아까 그 위에 비업 있죠. 그 비업에 나왔던 말이고 중복이 돼 있고 그 밑에 치어서요. 동일 가구 내 친족간 그랬지만 부부입니다. 항상 예를 드는 거 있죠. 부부 간에 농지 취득인데 무슨 말이냐 하면 남편이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부인에게 증여할 때 이것도 우리 시험에 나왔죠. 지문으로. 부부간 농지 증여. 부부는 법적으로는 각각의 자연인이고 속된 말로 부부는 법적으로는 남남입니다. 그 말은 남편이 부인한테 농지 증여할 때도 부인이 농지 증명 이거 받아와야 되고 농지 증명이 없으면 증여로 이전 못 해갑니다. 나중에 상속할 때 농지를 부부간이나 부자간에 상속받아 등기할 때는 농지 증명이 필요 없고 부부나 부자간에도 증여로 농지 취득할 때는 농지 증명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피상속인이 매수한 부동산을 아버지가 매매해놓고 돌아가셨죠. 그럼 상속인이 아버지가 매매해놓은 그 농지를 상속인이 상속받아갈 때도 농지 증명이 있어야 되고 사인증여 이것도 증여입니다. 사망을 원인으로 증여하는 게 사인증여죠. 이런 경우를 쭉 적어놓고 요 중에서도 시험에 주로 제일 많이 묻는 게 이겁니다. 제가 적어드린 농지 매매, 경매, 신탁, 농지 전용 허가 신고, 부부간 증여 요거하고 여기 책에 우리 지금 이 교재에 빠진 게 농지 증명 받아야 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주말 농장인데 주말 영농 체험 영농을 위해서
농지법에 있고 주말 영농으로 농지 취득할 때는 결론은 농지 증명 있어야 합니다. 이것도. 근데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 여러분 다 배우죠. 농지법에 배우고 주말 영농 이거 묻는 게 중개사법 시험에 자주 나오죠. 이 농지 중개할 때, 주말 영농 이거 할 때. 근데 주말 영농으로 농지 취득할 때는 농지 증명 있어야 되고, 다만 농업 경영 계획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배우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우리 시험에는 주말 영농으로 여러분이 주말 영농으로 농지 취득할 때도 농지 증명 있어야 되고, 주말 영농으로 취득하겠다 그러면요, 시구 읍면에 가면 농지 증명 바로 끊어줍니다. 실제로는 여러분 농민 아니어도 바로 끊어줘요. 주말 영농 이거는 농지 증명 해줘요. 그러면 일단 옵니다. 자, 농지 증명 필요 없는 거 우리 시험에는요 묻는 게 주로 이겁니다. 요건 농지 증명 필요하고, 농지 증명을 요하지 않는 거 보십시오. 제일 많이 나온 게 시험에 나온 것 위주로 설명드립니다. 상속 있죠, 맨 먼저. 그럼 방금 제가 앞에 위에 칸에 할 때 부부 간에, 부자 간에, 부부, 아버지와 아들 간에 부자도 나왔죠.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농지 상속 받을 때는 농지 증명 필요 없죠. 여러분이 상속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죠? 시골에 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남긴 농지를 여러분이 상속 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포괄 유정 포함해 놓고요. 토지 농지 수용. 여러분, 이 수용은 농지를 국가가, 공익사업자가 수용할 때 농지 증명 당연히 필요 없죠. 수용은 강제 징수, 공용 징수 아닙니까? 수용 물을 때 있죠.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물을 때 이 농지 증명 필요하냐고 또 물었었죠.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인데 농지를 있잖아요. 공유하고 있다가, 여러분 보세요. 이건 지문으로 그냥 소유권 등기 물을 때 농지를 여러분이 공유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있다가 분할로 등기해 갈 때는 이미 농지를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농지 증명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진정 명의 회복, 이거는 진짜가 나타나서 등기해 가는 거니까 그건 농지 필요 없죠. 매각 그건 지우시고, 맨 끝에 기억 끝에 매각, 그 매각 그거는 뭐 여기 매각이 나올 자리가 아니니까 지우시고, 취득시효 있죠. 이거 여러분, 취득시효는 우리가 민법에 취득시효하고 그 밑에 또 수용도 있네요. 아까 앞에 있던 수용, 이거 그 밑에도 지금 디귿에서 수용이 있는데 아까 했죠. 이렇게 설명합니다. 들어보세요. 이 농지를 20년, 남의 농지를 20년간 점유하고 이거 취득시효로 농지 취득하거나 수용 있죠. 토지 수용은 두 가지는 민법에서 원시 취득입니까? 승계 취득입니까? 물으면 원시 취득이잖아요.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이건 농지 증명 필요가 없죠. 취득시효도 물었던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리얼의 가등기 저당지상권이다. 가등기 특기. 가등기 물을 때 여러분, 가등기 우리 배웠죠. 농지 가등기 칠 때는 농지 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필요가 없고, 본등기 있죠. 나중에 가등기 본등기에 갈 때 농지 증명이 있어야 됩니다만은 가등기는 농지 증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인한테 상속을 해주거나 유증, 여러분이 상속인 자격으로
상속받거나 상속인한테 농지 유증해 줄 때는 농지증명 필요 없습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농지 취득하거나 그 바로 밑에 농지 전용 협의, 이 협의가 뭐냐 하면 국가가 농지 전용할 때는 그냥 협의입니다. 우리가 할 때는 농지 전용 허가 신고해야 된다 그랬고요. 국가가 농지 전용할 때는 협의니까 그 협의해서 취득할 때 이건 국가가 취득하는 겁니다. 농지 전용 협의 이거는. 그 다음에 농업법인끼리 합병 있죠. 합병해서 농지 이전해 갈 때 합병은 상속과 같이 보죠. 그 다음 환매권자가 환매권 행사를 해서 농지 취득할 때 치엇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네요. 허가지역에서. 허가 받으면 농지증명은 따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까지인데 지금 여기도 있죠, 여러분. 제일 집중해서 봐둬야 될 게 이겁니다, 이거. 시험에 주로 우리 시험에 물었던 거 보십시오. 상속, 수용, 농지 공유하고 있다가 분할로,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이전해 갈 때 가등기, 이걸 주로 물었던 겁니다. 전체를 보시면서 요 부분, 지금 제가 설명드린 요 부분에 집중해서 보시고, 이건 농지증명 필요 없죠. 자, 그 다음 토지거래 허가인데 바로 그 의의에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중개사법에서 배우죠. 중개사법에 공인중개사법하고 이거 부동산 거래 신고 법률, 요 안에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있죠.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 거래한 당사자가 시군구청장한테 가서 허가 받아야 되는데, 넘겨보시면 그 228페이지에 거기 요 토지거래 허가는요, 여러분 보세요. 중개사법 시험에, 우리 2차 중개사법 시험에 토지거래 허가 제도, 허가구역 지정부터 지정권자, 지정 절차, 지정 효과, 또 지정됐을 때 허가 받아야 되고, 허가 받은 대로 이용 안 하면 무슨 벌칙도 있는데, 그건 중개사법 시험에 나오죠. 매년 한 문제씩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죠. 근데 우리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등기할 때 허가 받냐 안 받냐, OX. 근데 여기는 또 허가 여부, 이걸 묻는 거는 거의 우리 시험에는 잘 없고요. 각종 무슨 권리, 또 무슨 원인으로 등기할 때 허가 받냐 안 받냐 이렇게 물었었는데, 시험에 나온 몇 가지 유형대로 설명드리면, 위에 칸에 그 표입니다. 228페이지 표 위에 칸에 허가 첨부, 허가 받고 허가서 첨부하는 거, 토지의 유상의 소유권 이전과 지상권과 계약과 매매 계약인데, 자, 유상 계약 중에 그 밑에 매매 교환, 대물 변제, 부담부 정여, 양도 담보 있는데, 매매 가장 대표적인 게 매매죠, 여러분. 토지 거래 허가구에서 유상 계약 중에, 유상 계약이라는 게 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등기해가는 거, 그게 유상 계약이죠. 요거 하고 그 바로 위에 지상권, 요 지상권도요, 여러분 시험 물을 때 치료 직업이 있는 지상권, 요게 유상이죠, 유상. 자, 보세요. 유상의 지상권 계약과 등기인데, 유상의 지상권 계약, 요게 제일 또 중요합니다. 치료 직업이 있는, 그 만약에 반대로 나중에 밑에 칸에 있습니다만은, 치료 직업이 없는 무상의 지상권 계약과 등기는 토지거래 허가 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소유권 외에, 지금 요 말입니다, 여러분. 소유권 외에 허가 요하는 권리가 딱 하나, 그게 지상권이고요. 나중에 그 밑에 칸에 있는데요. 밑에 칸에 그 쭉 설명되어 있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임차권, 지상권은 허가 대상이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지상권, 그것도 치료 직업이 있는 지상권 계약과 등기할 때는 허가 대상이고, 임차권, 이거는 임차권뿐만 아닙니다만은 전세권, 저당, 임차권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 물었던 거는 여기입니다. 임차권 물을 때, 임대차하고 등기할 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하고 등기할 때 허가를 요하느냐라고 물었죠. 허가 요하지 않습니다. 요거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칸에 틱은 뭐 현물 출자, 이건 그냥 읽어보시고, 리얼에 소유권 이전 가등기인데, 자, 가등기입니다. 소유권 이전, 매매로 인한, 자, 이렇게 시험에 냅니다. 그냥 소유권 이전 가등기 그 앞에 매매 예약을 하고 소유권 이전 가등기 할 때는 요거 허가 받아야 되는데,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가등기. 자, 아까 농지는 앞에 이제 농지 가등기 칠 때, 농지에 가등기 칠 때는 농지 증명 요하지 않는다 그랬죠. 이게 중요합니다. 허가지역. 허가지역에서 매매를 하고, 아니면 매매 예약을 하고 가등기 칠 때는 요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요게 중요하고요. 가등기 요거 중요하고요. 가등기 물을 때, 가등기 시험에서 나왔던 지문이죠. 농지하고 토지거래 허가 다 물었는데, 농지에 가등기 칠 때는 농지증명 필요 없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매매를 원인으로 가등기 칠 때 요건 허가 받아야 되니까 비교해서 보시고, 판결 이거 있죠. 위험이. 아까 제가 농지는 설명 안 드렸지만 여기서 설명드립니다. 판결로 이제 법원에, 이게 이제 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아왔는데, 판결을 받아서 등기하는데, 여기 농지 증명도 있어야 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시험에 요렇게 지문이 나왔죠. 들어보세요. 법원의 확정 판결서에 허가받았다는 사실이 판결문 안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판결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허가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허가받은 사실이 판결서에 적어져 있더라도 말이죠. 이렇게 묻는 거죠. 자, 중요한 거 네 가지. 매매로 인한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매매로 이전 등기하거나 치료 직업이 있는 지상권, 가등기, 판결, 요걸 꼭 알아두시고, 이제 밑에 칸에 허가 첨부하지 않는 게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 다 나오는 게 아니고, 그죠? 맨 위에 토지에 대한, 여기 무상증여. 아까 제가 매매와 같은 유상 계약에는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증여는 무상증여니까, 무상증여니까 허가 대상 아니고, 그 니어는 뭐 신탁 이런 건 허가 대상 아니라고 해서 디귿에, 그 밑에 디귿에 임차권 요거 잘 봐두시고, 요 임차권 요거 허가 대상 아닙니다. 그 다음에요, 그 뭐 경매도 있고, 계약이 아닌 상속, 이건 뭐 여러분
상속이거나 아까 농지든 허가구역이든 상속은 농지 증명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가 그 맨 끝쪽에 이거는 이제 여러분 그 치읓하고 나머지 거 참고로 보세요. 치읓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되기 전 계약이나 또는 허가구역 지정이고 끝에 치읓에 해제 그거는 민법이나 중개사법 시간에 요렇게 지문 뜨죠. 설명만 드립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를 했는데 토지거래하고 등기하기 전에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거나 지정기간이 만료돼 버렸죠. 등기하기 전에 지정기간 만료나 해제,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돼 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허가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나오죠. 민법 이야기 왜 하느냐 하면 유동적 무효이론 판례 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 해놓고 허가받기 전까지는 유동적 상태에서 뭐다? 무효. 그때 이 말 나오고 허가구역 지정 해제된 거. 중개사법에도 이거 나오죠. 배우죠. 허가구역 지정 해제. 이 되면 허가받을 필요 없다고. 그래서 이제 허가받을 필요 없으니까 확정적 유효가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요런 거 있죠. 그 밑에 칸에 여러분 뭐 증여라든가 임차권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거기 허가구역 지정 해제 요런 거 된 거 요런 것만 잘 봐두시면 되고 다 외워야 되는 거 아니다. 늘 암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이제 요걸 좀 자세하게 이번 타임에 기본 이론 강의지만 농지증명 허가구역 이게 우리 시험에는 출제 빈도가 좀 낮지만 사실은 출제되고 있지만 좀 낮지만 2차 과목 중에 공법, 중개사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설명드렸고 우측에 229페이지에 이 4번에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성락이 필요하면 이 성락서인데 여기 성락서는요. 우리 강론에서 무슨 말소 등기나 말소 회복 등기나 권리 변경 등기 이런 거 할 때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다면 등기상 하여튼 이 말 나오면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있다면 제3자 뭐가 필요하다? 성락이. 이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게 우리 말소 등기 할 때 했던 겁니다. 이 예를 하나 보세요. 1번 지상권이나 전세권. 오늘은 지상권 가지고 예를 들면 앞전에 전세권 여기가 지상권 전세권이 저당 잡혔죠. 1에 1. 자, 그럼 이거 다 알고 계시죠? 1번 지상권 전세권이 저당 잡히면 요 지상권 전세권 말소 등기 하려면 요 저당권자의 뭐가 필요하다? 성락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민법 이야기 했죠. 민법에는 지상권 전세권이 저당 잡혔을 때 저당권의 목적이 됐을 때 지상권자 전세권자는 저당권자의 성락 없이는 지상권 전세권 소멸케 하지 못한다. 그렇게 돼 있고 우리는 지상권 전세권이 저당 잡혀 있을 때 요 지상권 전세권 말소 등기하려면 요 저당권자가 이해관계 있는 제3자니까 요 저당권자의 뭐가 필요하다 여러분? 성락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죠. 요거 하나만 아시면 되고 그 다음 넘겨보시면 이 양이 많습니다. 이 다 여러분 일일이 다 읽지 않아도 됩니다. 230페이지에 5번 우리는 주민등록번호 등기 신청서에 여러분 이름 적고 권리자 의무자를 안에 주민번호 적고 주소 적고 그러죠. 근데 여기서는 주민번호가 없는 국가 등은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되는데 우측에 231페이지 그 표
표 보시면 됩니다. 앞에 설명을 그 표로 정리해 놨죠. 구분에 있잖아요. 국가부터 외국인까지 쭉 써놓고 누가 부여하는지만 오늘은 이것도 뭐 지금 당장 암기하라는 게 아니고 누가 부여하는지만 우선 체크해 주세요. 국가 맨 위에 칸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관, 외국 정부 이름으로 등기할 때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등기용 등록번호가 있어요. 그걸 제공해야 되고 법인 있죠. 외국 법인. 이건 법인 등기되어 있는 법인. 주된 누가 부여하느냐?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왜 여기냐 하면 주된 사무소 소재지 가서 법인 등기하잖아요. 법인 등기하면 그때 부여해 줍니다. 제외 국민은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 그럼 대법원 소재지가 그 서울 서초구에 있잖아요. 서초구에. 거기 있는 등기소 등기관이 부여하고 제외 국민들은 그 주민번호가 없는 제외 국민 말이죠. 주민번호가 있으면 관계없습니다. 제외 국민 중에도 그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해외 교포 이런 사람들이죠. 법인 아닌 사단 재단하고 사무소 설치 등기 안 한 우리나라에서 아직 법인 등기 안 한 외국 법인인데 이 단체 종중등이죠. 이게 여러분 여러 번 말하는 종중등의 단체는 시군 구청장이 부여해주고 외국인은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이나 외국인 관서의 장이 부여해줍니다. 자, 요렇게 요거 이 5개 써놓고 5개죠, 여러분. 국가부터 외국인까지 그 5가지 1, 2, 3, 4, 5번 요렇게 써놓고 누가 부여하는지 요걸 물었던 거는 최근 10년간의 시험에 딱 한 번 나왔습니다만은 물을 수 있죠. 조금 몇 년 전에. 요거는 이제 누가 부여하는지만 지금 물을 수 있으니까 체크만 해 두시고 6번에 신청인의 주소 증명 정보. 여기는 제가 앞 시간에도 설명드렸던 거 있죠. 신청인의 주소 증명 정보가 주민등록 등초본인데 실무적으로는 매도인은 뭐 이거는 구별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묻지 않는데 매도인은 주민등록 초본, 매수인은 등본 낸다 그랬죠. 그러나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묻는 거는요. 매도인, 매수인 다 내야 됩니다. 양쪽 다. 이걸 각 한 통 이렇게 써놓고 시험에는 보십시오. 등기 매도인 의무자, 등기 의무자, 매수인, 등기 권리자 각각 주민등록 등초본 각각 내야 됩니다. 양쪽 다. 틀리게 나올 때 이거였죠. 들어보세요. 등기 의무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매매 등으로 등기 의무자의 주민등록 등초본은 이 주소 증명 정보는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하면 X죠. 매도인도 내고 매수인도 내야 된다. 각 한 통 이겁니다. 그 다음에 넘기시면 내용 이거 많은 밑에 그 내용 다 참고로 하시고 대장과 도면인데 232페이지고 대장은 이거죠. 토지, 임야, 건축물 대장인데 그건 대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러나 이제 토지, 임야, 대장과 건축물이면 건축물 대장인데 시험에 묻는 거는 우리가 앞에 배웠던 소유권 보존 이전도 있지만 3번에 있죠. 부동산 표시 변경. 거기 보십시오. 예를 이렇게 듭니다.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중에 토지는 분할, 건물은 증축을 예를 들었죠. 자, 시험에는 요거 나옵니다. 요거 묻습니다. 물론 우측에 멸실도 있지만 우리 지난번에 변경 등기할 때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할 때 시험에는 이렇게 토지 분할에 따른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할 때는 대장부터 여러분 지적법에서 제가 드렸던 복사해 드렸던 토지대장 있죠. 그거 지적법에 있던 토지대장을 먼저 정리하고 대장을 먼저 정리하고 요 변경 등기할 때 대장을 내라 그렇게 돼 있고 건물은 건물 증축이 되면 건물 증축에 따른 변경 등기할 때 그때도 대장부터 먼저 건축물 대장부터 먼저 정리하고 그래서 대장을 그 등기할 때 대장 정보 그렇게 말하죠. 대장 정보 이거를 내라. 요 두 가지 토지 분할 건물 증축에 따른 변경 등기 그것만 잘 알아두시고 시험에 그걸 묻습니다. 도면 있죠. 여러분 우측에 8번 도면 그러면 토지는 지적도 임야도 건물은 건물의 도면인데 묻는 거 있죠. 딱 하나 거기 제출에 내려가면 괄호 2번에 부동산 일부의 용익권. 자, 이건 뭐 얼마나 많이 또 설명드렸습니까? 부동산 일부에 뭐 할 때 용익권 4가지 거기 써놨죠. 맨 앞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요거 뭐 전세권부터 나왔지만 부동산 일부에 용익권 등기할 때 일부를 표시한 그 일부 표시 어느 부분인지를 표시한 뭐를 내라? 도면. 이 지문 하나 딱 하나만 알고 계시면 되고 일부를 표시한 도면 낸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첨부 서면의 마지막이 인감인데 자 이 복잡합니다. 뒤에 그 인감이 234페이지 9번 여기부터 237페이지까지 있는데 딱 시험에 나오는 것만 설명드릴 겁니다. 여러분 이 등기 인감이라고 하는 거는 매매 같으면 매도인 그 말은 매도인이 갖고 있는 인감을 떼서 매도인의 인감 증명을 떼가지고 매수인한테 넘겨주면 그걸 등기할 때 냅니다. 일반 등기는 인감을 내는 게 원칙인데 시험에는 인감을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등기 물어가지고 최근에 우리 시험에 그 나온 거는 쉽게 나왔습니다만은 그 나온 거하고 예상되는 답을 요거 하나만 아십시오. 이 많은 내용을 다 읽고 이거를 전부 뭐 낸다 안 낸다 OX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는 가장 최근에 나온 인감 제공 안 하는 겁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도 나왔고 이거는 뭐 이제 상식이죠. 이런 보존. 소유권 보존 등기는 처음으로 하는 등기니까 소유자가 가서 단독 신청으로 하고 그죠. 그리고 그때 또 소유권 보존 등기 물을 때 뭘 물었냐 하면 그 소유자 인감 냅니까? 등기필 정보 냅니까? 물어가지고 안 내죠. 당연히. 처음으로 하는 등기니까 인감 그 다음에 왜 등기필 정보 이런 거 제공하는 거 아니죠. 그 다음에 멸실 등기 있죠. 부동산 멸실. 요것도 나온 적이 있죠. 멸실. 부동산 멸실 등기는 토지 건물이 그것도 전부가 멸실돼서 하는 등기니까 요거는 당연히 인감 안 내죠. 그 다음이 이제 여러분 전세권 저당 등 제한 물건인데 구체적으로 여러분 전세권 저당권 말소 등기 이거 말소 이 등기는 인감 안 냅니다. 반대로 이렇게 설명하죠. 여러분 전세권 저당 설정 은행 가서 돈 빌리고 여러분이 은행 가서 돈을 빌리고 저당 잡죠. 집을. 그리고 저당 설정 등기 하잖아요.
그때는 인감을 내죠. 등기할 때 설정은. 요거 말소입니다. 말소. 근데 사실은 전세권, 저당권, 말소 등기할 때는 전세권자, 저당권자가 의무자이거든요. 그럼 전세권자, 저당권자가 말소 등기해 줄 때는 전세권자, 저당권자 인감을 안 냅니다. 근데 시험에는 인감 제공, 이겁니다. 인감 제공하지 않는 등기 물어서 이거 세 가지. 그 중에 보존, 멸실 이거는 기출문제 나왔고 다시 나오면 요겁니다. 전세권, 저당, 말소. 요거를 잘 받으시면 됩니다. 이 책 다 안 읽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많이 뺍니다. 아시겠죠? 등기도. 자, 여기까지 이제 등기의 이제 첨부 정보. 시작할 때 한 문제 나오는데 전체를 물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특정 부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등기 신청 절차 전체 물을 때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아까 농지 증명처럼 딱 농지 증명을만 물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한 문제입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게 237페이지 보십시오. 등기 신청 접수 및 심사인데 자, 접수를 하면 넘겨보시면 심사를 하죠. 접수 이거는요. 접수 이거는 그냥 접수하면 접수하고 이제 등기하면 접수한 때에 등기 효력이 생긴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고 심사에 가면요. 이제 여러분 심사에 가면 각하 사유 등기관이 등기 신청을 심사해 가지고 각하 사유에 해당되면 각하하게 되는데 그 사유를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거고요. 심사한다는 거 아시고 239페이지에 등기 신청 취하 이거는 철회입니다. 철회. 등기 신청을 했다가 취하할 수 있다. 등기 신청인이 철회할 수 있다는 거 아시고 흠결의 보정 요거는 등기 신청에 뭐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보정하라 그러면 등기소에서 보정하라 그러면 다음 날만 아십시오. 다음 날이 무슨 뜻이냐? 오늘 보정하라고 연락이 오면 다음 날까지 내일까지 보정하면 각하되지 않으니까 다음 날 그것만 아시고 또 넘깁니다. 이제 240페이지 맨 밑에 각하 요거는 각하 사유 11가지 하고 그 각하 사유 안에 이제 사건이 등기할 사건인 거 아닌 거 요거 있죠. 요거를 마지막 시간 우리 이제 이번 타임에 마지막 시간에 설명드릴 거고요. 다음 시간에 요건 양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244페이지에 그 이의 신청하고 남은 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의 신청 가끔 나오고 등기 완료 후의 절차, 등기 실행 완료 후 절차까지 해가지고 어디까지냐면 253페이지. 그 다음에 이제 서식이고 등기필 정보 요거는 빼고 253페이지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다 설명드리고 이번 타임 이제 마치기 전에 전체적으로 어디서 지금 오면서 말씀드렸지만 그죠? 어디서 주로 출제되는지 또 어디를 집중 공부하셔야 되는지를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각하 240페이지 각하 사유부터 다음 시간 이어서 또 하겠습니다.